도전하자. 폴포니! 폴포니. 폴포니. 진짜 너무 들었네. 왜요? 아니, 뭐가? 오케이. 근데 5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전 조금 신기했어요. 저도. 근데 그분들이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6개월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맞아,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진짜 생활비만 생각했었는데 이거 답변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 사람들 보고 활동비까지 고려하는 거 보고 아 진짜 활동비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음. 아 대학 등록금과 비슷하게 적용해봄. 아 여유로운 자금이라고 생각. 500만 원 미만인 5분 중에 2명은 12개월 이상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 갭이어를 12개월 이상 가져야 되는데 필요한 금액은 500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한대요. 어떤 이유지?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답변 중에 그런 게 있던데,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돈은 500만 원 미만이지만, 뭔가 활동을 하면서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500만 네. 원이라고 하신 물론 거구나. 500만 원 미만인 분들 중에는 없었지만 그 중에서 한 분은 시나 도에서 지원해 준거나 이거는 한 분은 네네네네네네. 그 이 갭이어에 필요한 금액을 그러니까 이걸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 표시를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로 그냥 넣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굿. 그리고 12개월 이상인 분은 돈은 적을수록 좋다라고 적었습니다. 갭이어를 할 때. 오. 아무튼 이건 이제 다시 약간 그런 카테고리로. 느낌 아닐까요? 도전하려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지노선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분들은 돈이 적을수록 돈이 필요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 가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네. 많으면 집에서 놀 수도 있잖아요. 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음. 정리해 놓은 걸 봐보죠. 이게 해외 석사 비용으로 선정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음, 네. 다시 필터 끌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활동비까지 예산에 카운트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까 살펴봤지만 다 완전 개인적인 뭔가 카운트 방식이 있었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비등비등했고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생활비 고려한 거 달에 100 얼마씩 쓴다고 고려했을 때 생활비 고려해서 이렇게 측정해 주셨던 것 같고 1500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활동비 포함해서 네. 이후에는 거의 활동비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하신 것 같네요. 네. 또 근데 3천만 원 이상인데 생활비 고려이신 분도 있어서 좀 뭔지 모르겠네. 여기선 진짜 상관관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은 진짜 어렵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좀 더 세분화해서 필터링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생활비 고려는 괜찮을 것 같고 저 충분 금액이랑 기타 부분이 왠지 재밌는 게 많을 것 같고 여기가 은근 인사이트가 많을 것 같아서 금액 같은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고 저희 다시 회의록을 다시 네, 다시 돌아볼게요. 노션으로 돌아가 보나요? 제가 네. 조금씩 적긴 했거든요. 근데 막 이 카테고리에 맞게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잘하셨어요. 적었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 갭이어 세부 정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설문조사 화보기로 묶고 네, 거기에 아니에요. 네. 톱파보기에 2번에 갭이어 기본 정보 니즈도 같이 그냥 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문조사 인사이트. 다들 보고 좀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게 좀 신기했다,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제가 받아 적을게요. 진행만 네. 해주세요. 네. 저는 약간 좀 명확해진 게 갭이어를 약간 갭이어에 대한 인지랑 갭이어에 대한 필요성에 갭이 있다. 아, 맞아. 이게 약간 걸림돌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 그런 거 아닐까요? 인지하기로는 이게 휴식인 것 같은데, 뭔가 또 원하는 거는 휴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기 개발도 하길 원하니까 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냥 쉰다라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 부분인 것 같고,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는데요. 니나님이 적어주신다면 아, 네네네. 저는 일단 그 뭔가 인지와 필요성을 아에 갭이 있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이게 장애물이라기보다는 그 사실 내가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지금 재정비하고 싶은 필요가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 같은 걸 모두 멈추는 휴식이 필요해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읽혔어요. 어, 네, 다시.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 그러니까 니즈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갭이어는 휴식, 그러니까 회사 일에서 모두 손을 떼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인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내가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나의 진로나 취미, 뭐 자아 성찰을 하는 걸 실제로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휴식이 필요해라는 것이죠. 이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갭이어에 대한 장애물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휴식이야라는 것이죠. 아, 네,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뭔가 음, 자아 성찰을 하고 앞날 도모를 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그죠. 음, 음, 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갭이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니나님과 포프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네. 갭이어를 사람들이 휴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마냥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서 네. 어떠한 이 갭이어의 필요성으로서 뭐 자아 성찰 이런 것들을 부여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좀 전 들렸어요. 그러니까 갭이어를 악용한다. 아니요, 갭이어를 악용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어, 어떤 것일까요? 어, 악용한다가 아니라 휴식을 위해서 필요성을 부여한다? 라고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렸는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휴식을 위해서 갭이어라는 이름을 붙인다. 저희가 라고 그렇게 들리셨나요? 말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랑 아니, 좀 다른 느낌인데 제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좀만 정제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리, 이미 사람들은 갭이어는 휴식이야라고 인지를 해요. 네. 그러면 그 이 근데 갭이어가 왜 필요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아 성찰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똑같이 읽었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휴식은 나쁜 거야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 진짜 필요한 갭이어로 넘어오는데 허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느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로 내 삶에서 필요한 건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기간, 뭐 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간,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진짜 필요한데 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 모든 커리어를 잠깐 멈춰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읽었다는 거죠. 음. 아하. 같은 말 아니에요? 저는 이게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어, 결국에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폴리님은. 그죠? 그죠? 근데 저희는 음, 그, 뭔가를 하려고, 뭔가 개비어를 하려고 하면 그 휴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잘 모를 거, 잠시만요. 어, 니나님 아니면 지금 정리하지 마세요. 저희 얘기하고 그 맞아요. 결론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그냥 저의 근데, 의견은 이렇다. 근데 그 의견이 뭐가 다른지 저는 약간 지금 인지를 못했어요. 음, 제가 보기에는 폴리님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랑 대립되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니즈가 이제 직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결국에는 커리어를 멈춰야 되고 휴식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인지했었던 그 사람들이 갭이어를 휴식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식의 네. 기간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말인 것 같아요. 그 니나님과 저의 차이가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휴식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받아보는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차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해봤는데, 그러니까 음, 왜 갭이어가 휴식이라는 것이 이 갭이어를 갖게 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기보단 사람들이 아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의 진짜 그 본연의 것은 나를 발전시키고 날 돌아보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지하진 못했지만 그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구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커리어를 끊어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음. 음, 아하. 음, 음,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이거 설문조사 돌리고 나서 생각이 든 게 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굳이 커리어를 멈추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근데 혹시 폴리님 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전 다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뭐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요, 개비어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나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뭔가 말씀해 주시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모호한 상태이다. 라는 거를 캐치를 했고, 음. 결국에는 그 모호함이 좀 견디기 어려워서 우리가 개비어를 도전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아, 직장이나 이런 거를 읽는 것도 되게 모호한 신분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플러스 내가 그 기간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또 모호한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주저하게 되는 거죠. 어떤 터널로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플래닝할 수 있게 해주면은 충분히 그 갭이어를 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설문을 보면서 뭔가 구체적인 걸 제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왜냐하면 막 여기서 이분들이 갭이어를 가져야 되는 필요로 했던 게 내가 뭐 중고등학교 생활 동안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진짜 나를 음, 바라볼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음, 이런 그런 과정에서 벗어나서 모호함 속으로 날 던져서 나를 찾는 과정으로서 갭이어가 필요하다고 전 답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죠, 그죠.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폴리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도 저도 인정하고, 음. 그 말씀해주신 포인트 들으면서 저는 느낀 게, 우리가 계속 어떤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음.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역량을 막 발굴하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쓴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내 니즈를 찾아서 그걸 발굴해 보고 싶다라는 말인 것 같고, 나 음. 중심적으로.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뭔가 발견할 수 있도록 뭔가 구체화하는 뭔가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거나 아니면 그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했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표현에 너무 동의해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사회적 규범, 뭔가 나의 역량 개발 이런 거보다도 정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가이드 정도? 음, 음, 음. 음. 아, 근데 저 완전, 잠깐만요. 저 지금 약간 파직하고 두 가지 아젠다를 약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먼저 음, 첫 번째로 폴리님이 말씀 주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바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제 자신도 휴식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 안에서 찾고 무언가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휴식 그리고 그 휴식이 그냥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쉬는 거 그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약간 항상 일을 하면은 저희 시간이 완전 꽉 차잖아요, 풀로. 근데 그거를 비워내야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갖기가 약간 어렵다? 음, 음,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음, 아니에요, 폴리님?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저도 그거에 완전 동의해요. 음. 음, 근데 사람들이 그냥 '휴식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커리어로 다시 돌아올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도 있고 뭔가 이거는 좀 포프님이 말씀 주신 아젠다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모호한 기간을 거치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 의미 부여하기에 괜찮은 그런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음. 그게 약간 장애물 아닐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둘 다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기 되게 어려운 게 뭔가 포프님 말씀대로 가이드를 뭔가 주면은 이거를 따라와서 좋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정말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해서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 정답일까?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화하고 이걸 단순히 따라간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찾지 음. 못할 수도 있다. 그 불명확성이 있다라는 그쵸. 생각이 확실히 들고 폴리님의 말씀대로 그렇다고 이 프로세스를 뭔가 없고 그냥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모호해요. 왜냐하면 이거 도전이라서 이 끝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폴리님은 여기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내 핵심 가치관이라는 걸 생각했어라고 얻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 여전히 모르겠어.'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자아 성찰이라는 게 딱
자기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장하는 지점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죠. 바뀌기도 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다음날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변하니까. 음. 음.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아 성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도 음. 뭐가 진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음. 누군가가 그게 진짜라고 얘기해도 그게 진짠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그 정답은 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남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네. 그리고 내가 아는 걸 찾으려고 갭이어를 갖고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게 맞다라고 해줄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없고 이거는 KPI도 없고 없어요. 내가 주장하는 거야. 맞아. 맞아. 진짜로 그 모호하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자면 갭이어를 가지고 나서 돌아올 때 커리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이 쉬는 시간 동안 뭐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얘기할 만한 의미부여를 할 만한 무언가 우리가 가이드를 준다면 그러니까 하는데 이 의미부여는 전 우리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보는 거랑 진짜 비슷한 게 포프님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뭐 드세요? 저 안 먹었어요. 아, 이거 뭔가 저희 강아지가 핥아서 그런가? 아 강아지 소리구나. 아, 네. 너무 그 찹찹 소리가 나서 아. 아무튼 그 이런 거죠. 누군가는 네. 우리 면접 얘기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6개월 동안 하고 나 6개월 시간 버렸어. 그 돈이라도 벌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전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며 무언가를 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냈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같은 활동을 했다고 하거나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오더라도 얻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이 의미부여하게 달린 거라는 그 니나님의 마지막 말에 되게 동의했어요. 도전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찾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가이드를 준다기보다는 뭔가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뭔가 지금 제 존재가 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갭이어에 어떤 거를 할지 막 다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오늘 생각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막 이런 것들을 다 갭이어 리스트에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이어를 막상 하려고 할 때 몇 월에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렇게 플래닝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걸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너가 이거를 하면 너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기보다는 일단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였어요. 최소한을 도와준다. 근데 그게 맞는 게 같은 게 진짜 아까 폴리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가이드를 따라가도 누군가는 못하고 근데 그 가이드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저희는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무언가에 의미 부여할 수 있게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순간부터 그거는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닐까요? 그죠. 연극 같은 거죠. 그렇게는 맞아. 할 수 저도 있을까? 네. 포포님의 얘기를 들으면 되게 공감한 게 저는 그러니까 갭이어를 시작하고 나서 가이드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포프님 말씀 이렇게 갭이어라는 시점이 있고
갭이어가 시작한 이후 이게 이미 지금 영상을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네. 여러분 얼굴 앞에 손바닥을 펴보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더 표현이 이상하다. 아무튼 자 갭이어의 시작이란 시점이 있고 그 과거 시점, 미래 시점에 있을 때 저도 포프님 말씀대로 갭이어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제시해 준다면 더 이상 그건 갭이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갭이어를 하기 전에 뭐 당신이 진짜로 회사에 당신이 지금 꽉 차 있는 업무 시간을 모두 비워냈을 때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약간 죄책감도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흥하잖아요. 요새 약간 Q&A 북 같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것들이 흥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그 시작점, 발화점까지는 가주는데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거부감을 갖기도 어렵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이어리가 최근에 다시 샀는데 이 다이어리는 3개월짜리예요. 3개월밖에 못 쓰는 다이어리인데 그 3개월이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 3개월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 페이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 페이지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3가지만 추려서 다음 페이지에 3개만 적어요. 그리고 그 3가지만 고른 이유를 밑에다 적도록 시키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각각을 이루기 위한 그 큰 나의 큰 뭔가 프로세스를 적게 하고 세부 목표들을 세우도록 하는 페이지들이 몇 장에 걸쳐서 쓰는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저 근데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열정의 기름 붓기.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썼던 다이어리 중에 이게 제일 뭔가 그 3달을 알차게 살 수 있었어요. 이걸 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 기억하고 행동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걸 한번 적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너가 3개월 전에 세웠던 계획을 얼만큼 세웠는지 스스로 평가해 볼래? 이런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아, 나 옛날에 이 생각했었지. 아, 그래도 이만큼은 했네. 이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시작하고 나면 저는 파도 위에 있는 돛담배에 타져서 그걸 컨트롤하기 쉽지 않지만 꼭 까먹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어느 항구에서 출발을 했는지. 하지만 어떤 항구였는지를 적어놨다면 언젠가는 아, 나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만큼 안내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냥 포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번에 폴리님이 이거 서브웨이를 미쳤나 봐. 서베이 들리면서 어떤 분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약간 그리고 약간 그런 비슷한 직무군? 그러니까 이런 갭이어를 도와주는 컨설턴트? 근데 컨설턴트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개인에게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그 방향성을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당신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는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뭔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아는 거고 그거를 선택하는 선택권은 자기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거를 도와주는 그 정밀도라고 해야 되지? 그 세밀함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덜 세밀한 부분에 가자면 포프님이 말씀 주신 그 가이드라인 혹은 아까 폴리님이 말씀 주신 가이드북 같은 그런, 아니면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뭐 Q&A 책 이런 게 될 것 같고, 세밀하게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좀 더 하는 건 결국엔 컨설턴트가 될 것 같고.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그거에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HR도 그러니까 뭔가 취업을 도와주거나 이직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 직무 방향성을 찾게 도와주는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밀도에 따라서 프로덕트가 달라지는 느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가 쪼끔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기에 뭔가 솔루션으로 제시하기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의하기에도 차이가 쪼끔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니즈가 너무 달라 가지고. 저희 아니면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어차피 저희 인터뷰를 한번 할 예정이니까. 맞아, 맞아. 인터뷰 한 3명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연락되신 분 우리 오늘 원래 그것도 같이 정하기로 했잖아요. 뭘 여쭤볼지. 근데 저 그분 블로그 대충 보긴 했거든요, 오늘 퇴근하면서. 네. 근데 약간 생각하시는 게 우리랑 비슷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이런 거 근데 얘기해도 되죠? 감명 깊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뭐 퇴사하고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막 후에 너무 불안하더래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자기 너무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너는 지금 충분히 안전해."라고 말을 해 주니까 거기에 탁 뭔가 스위치 온 되면서 '아 맞아. 나는 사실 막 그렇게 지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 그냥 나는 지금 이 상황인 거고 뭔가 나한테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했지? 하여튼 그게 되게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약간 더 그분이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달까? 그러니까 같이 그냥 우리랑 비슷하게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그냥 마냥 되게 '나는 뭐 인생에 막 엄청난 확신이 있어서 이걸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거를 되게 막 '나도 불안했다가 괜찮았다가 약간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심됐던 것 같아요.